안녕하세요. 다나성의과 박재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많이 문의를 받아서 모낭을 이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샤프 임플란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모기라는 거고요. 식모기 이 바늘 안에 모낭을 삽입해가지고 찌름과 동시에 모낭은 놔두고 식모기 바늘은 빠져서 절개와 삽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텝 수술법이고요. 슬립 방식은 절개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삽입은 2차적으로 하게 되는 투스텝 방식을 얘기합니다. 식모기는 1단계, 슬릿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술법입니다. 그런데 슬릿 방식은 슬릿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모낭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포셉 슬릿, D&I 슬릿, 킵 이런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은 원스텝, 투스텝, 슬릿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포셉, D&I, 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슬릿 식모기 분야에서 헷갈리는 용어나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일단 식모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샤프한 식모기, 날카롭게 피부를 찌르는 원스텝을 얘기하는 이 식모기를 얘기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식모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쭉 식모기가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온 문화적인 특성상 일반적인 식모기는 샤프 임플란터만 얘기하는 거고요. D&I는 수술 방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슬립 방식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슬립 방식은 무조건 간호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슬립 방식은 간호사 이식이 아닙니다. 슬립 방식은 모낭을 삽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 슬립 방식에서도 간호사가 이식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이식하는 방식 혹은 그러한 병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방식은 꼭 간호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서양에서 모발 이식은 모발이 보면 한 50개, 100개씩 15개에서 한 24개까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큰 덩어리를 이식해야 되니까 포셉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큰 덩어리를 이식하는 방법은 결과가 아주 부자연스럽고 안 좋기 때문에 90년대부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수술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점점 작아져서 모낭 단위 이식까지 작아졌습니다. 자, 이 포셉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출혈성이 있거나 단단한 두피에서도 이식이 되고요. 간호사가 좀 쓰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식을 한다는 것은 병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개 수술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만 있다면. 또 의사가 편합니다. 단점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모낭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도, 방향, 분포 조절이 좀 어렵고 컬을 맞추기 어렵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정적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포셉으로 모낭을 잡을 때 절개 모낭은 주변에 지방 조직이 많아서 포셉으로 잡을 여유가 있는데 비절개 모낭은 지방 조직이 별로 없어서 포셉으로 잡으면 모낭이 으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셉 방식의 대표적인 3개 단점 하나는 수술 속도가 느리다, 모낭을 집을 때 모낭 손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모낭을 집어넣을 때 꺾이는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식모기 방식은 각도, 방향 조절이 우수하고 컬을 매칭하기도 쉽습니다. 수술 속도가 빠릅니다. 의사가 100% 집도하고요. 모낭 손상이 없습니다. 단점은 잘하려면 숙련 기간이 좀 오래 필요하고요. 병원의 수익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기구가 비쌉니다. 이 바늘이 매우 비싸요. 생활품이. 그리고 의사의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단점이지만 환자분한테는 장점이겠죠. 슬릿 식모기 간의 생착률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알베르트니 콘라딘이라는 스위스 의사인데요. 이분이
헤어포럼지에 낸 거를 보면 FUE 모낭, 비절개 모낭은 절개 모낭보다 작고 빈약하거든요. 모낭 주변 조직이 많지 않아서 손상받기가 쉽다. 그래서 FUE, 비절개의 세대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로 많은 의사들이 식모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식모기를 사용해서 모낭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개와 비절개 모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비절개 모낭입니다. 아래쪽이 좀 빈약하죠. 역삼각형 형태로. 절개 모낭은 이렇게 아래쪽도 통통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포셉을 이용해서 비절개 모낭을 삽입하게 되면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모낭이 어떻게 꺾여서 손상당하는지를, 자, 이렇게 3개짜리 다리가 꺾여서 지금 하나가 안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낭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거지로 구겨서 집어넣는 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네요, 모낭이. 이게 포셉 방식의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완해서 DNI라는 게 나왔죠. 브라질의 마우로라는 의사가 처음 발표했고, 저희 병원에도 온 적이 있고, 저도 닥터 마우로의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NI 방식은 모낭을 이렇게 DNI에 끼운 다음에 슬릿이 미리 나 있습니다. 슬릿을 내놓은 데에 DNI 이용해서 모낭을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모낭을 넣고, 이렇게 포셉에서 발생하는 모낭 손상이 없이 모낭이 깔끔하게 빠르게 이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DNI 방식입니다. 포셉에 비해서 훨씬 진화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힙은 터키의 코라이 엘도간이라는 이 의사가 개발한 모낭 삽입 기구이고요. 저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힙의 모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셉으로 이용했을 때 이렇게 모낭이 꺾이거나 상태가 안 좋은 모낭들, 여기 보여지고 있죠. 이런 모낭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힙이라는 기구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지그라프터라는 기구고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별로 인기는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지그라프트라는 거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닥터 시아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미국 뉴헤어 인스티튜트의 닥터 라스만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라스만은 포셉보다 이지그라프터 같은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모낭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대세는 DNI이고요. 그 다음에 킵이 조금 이용되고 있고, 이지그라프트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셉, 샤프 임플란터, 식모기, 그 다음에 DNI 이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포셉은 슬릿 1시간, 이식이 3시간에서 5시간, 총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데, 샤프 임플란트는 2시간이면 끝납니다. DNI는 2~3시간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수술 시간이 아까 포셉은 단점이라고 했는데, 수술 시간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술 시간은 생착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리머의 연구에 의하면요, 1시간당 생착률이 1% 정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낭을 2시간에 심었을 때 95%, 4시간에 90%, 6시간에 한 86%의 생착률을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착률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시간까지는 골든타임이라고는 하지만 대략 1시간당 1% 정도씩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왕이면 빨리 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요약을 해볼게요. 포셉은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모낭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모낭 이식을 주로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DNI나 샤프 임플란트, 식모기 방식은 의사가 직접 이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죠. 의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포셉 방식은 만약에 의사가 할 수도 있고 간호사가 할 수도 있는데, 간호사가 한다면 병원의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이식을 한다면. 그렇지만 소모 비용이 식모기가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DNI, 포셉이 가장 소모품의 비용이 병원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것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 2017년 세계 모발이식학회 센서스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는 모발이식 수술의 50% 이상, 52.6%가 비절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절개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제리웡, 라스만, 해리스, 샤피로, 트루, 콜, 마우러, 루스턴, 드로예, 헤이버 등인데요. 이 의사들의 아마도 대부분 모발이식 경력이 20에서 30년 정도 되시는 세계적인 대가들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20년 이상 대부분 포셉을 쓰다가 전부 D&I나 임플란터, 식모기로 수술을 변경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포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는 방식은 이제는 구닥다리, 구시대 방법처럼 많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해외 의사들도 미국 포헤어의 콜이라든지 미국 뉴헤어의 라스만 등이 이지그라프터, 이런 아이펜이라던가 무슨 이런 식모기 기구를 판매한다든지, 벨기에의 드보레가 멀티그라프트 임플란터를 이용해서 이식하는 기구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정도로 식모기의 열풍은 대단합니다. 즉,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셉은 서양에서는 20, 3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온 고식적인 방법이고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포셉의 어떤 역할이 끝나가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D&I나 킵, 식모기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D&I나 식모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슬릿이라고 해서 그냥 슬릿 식모기만 있는 게 아니고, 슬릿도 어떤 슬릿인지 따져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릿도 포셉 슬릿이냐, D&I 슬릿이냐, 킵 슬릿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의 차이나 과정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슬릿 이식은 간호사 이식과 동일어가 아닙니다. 슬릿 이식은 저희 병원만 해도 직접 슬릿 내고 직접 이식합니다. 포셉보다 훨씬 진보된 D&I 슬릿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셉인지 D&I인지 혹시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식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투블럭으로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남자분이세요. 아니, 난 비절개 있는데 흉터가 보인다라고 올리신 분을 봤어요.